볼게요. 자, 1번은 이제 확약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출제 연도가 이제 2013년이니까 10년 전에 출제인데, 출제 당시에 1번은 맞는 지문이었어. 확약에 관한 일반법이 없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행정절차법 개정되면서 행정절차법에 확약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확약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가 행정절차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1번도 틀린 거야. 현재로 답하면. 그러면 출제 당시에는 뭐를 답으로 했느냐? 2번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권한 가지기 아닌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3번은 판례죠. 행정인이 확약을 한 뒤에 사실상 사실상태 법적 상태 병되면 별다른 조치 없어도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그지? 그럼 4번이 답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맞아? 두 번째 주까지, 중간까지 맞죠? 약속하는 행위. 어음면허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까지는 맞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약속하는 행위에서 학문상 말하는 확약이라는 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은 아니래. 그지? 처분은 아니라서 공정력이나 불가증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중간 걸 싹 빼버리면서 처분이 아니라고 했다는 걸 빼버리면서 공정력, 불가증력이 인정된다 그랬어. 그래서 요거는 현재로 기준으로 따지면 1번하고 4번하고 두 개가 답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틀린 거. 이건 출제 당시엔 또 1번이 정답이었어. 그죠? 그 당시에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냈으니까 그 당시에는 1번이 답이었지?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1번도 답 아니야. 규정이 있잖아.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이 없음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2번은 아까 나왔지.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예비 결정과 확약이란 건 좀 다른 거다. 응? 어떻게 달아? 예를 들어서 확약은 단지 그냥 약속에 불과한 거고, 아무것도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어떤 직접 변동이 되는 건 없어. 효과가 발생하는, 변동을 일으키는 건 없지. 근데 예비 결정은 적어도 최종 결정에 앞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확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야. 그지요? 아까 뭐 판례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최종 건설허가 결정이 있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서 기지로 작업하라고 부지 사전 승인 결정. 그럼 적어도 그 부지로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확정적이고, 그 부지 결정 사전 결정에 따라서 그 공사 금지 의무가 해제됩니다. 땅 파고 거기다 콘크리트 보강 공사할 수 있는 일종의 부분 건설 허가의 성격이 그 효과가 거기 있다는 거잖아. 응? 그래서 적어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일정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뭐야? 행정인이 확약하는데 따로 권한 규정 없어도 된다. 확약의 대상인 본처분할 수 있는 권한 규정 속에 당연히 들어있는 거다. 응? 두 번째 줄 별도의 법적 근거 없다. 명무 규정이 없더라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답 없음이 됩니다. 현재로 따지면. 예. 자, 그 다음에 3번은 틀린 거. 1번 끝에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뭘 기준으로 답하면? 판례를 기준으로 답하면. 판례에 따라 답하라고 했잖아. 그거 맞는 말이죠? 학자들은 처분으로 보려고 그래.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 첫째 줄 확약 불이행 나왔어. 행정위원회 약속해놓고 약속 이행 안 해. 손해를 입은 자는 신뢰보원칙 위반한 거다. 응? 그로 인해 피해 입었다고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배상받을 수 있어요. 2번 맞고. 3번은 3번 우선 출제 당시는 행정절차법에 아무 규정이 없었어.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렇죠? 지금은 행정절차법에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응? 두고 있기 때문에 두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다고 봐야 돼. 현재로. 그죠? 근데 뒤에 그렇다고 확약이 가능하냐를 논할 실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응?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안 맞는데, 예.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확약이 허용되는 조치냐, 그러니까 법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조치냐, 논할 수 있는 실익은 별로 없어. 이제는 확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니까 법에. 그러니까 3번도 그냥 맞다고 할 수 있어. 응?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건 뭐야? 재량행위에도 할 수 있느냐?
기속행위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법도 뭐 재량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기속행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그런 건 여전히 논란 대상이 됩니다. 응? 다만 우리 행정절차 보면 신청에 의한 처분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처분은 확약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뭐 재량 처분인지 기속행위는 못하는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3번도 맞다고 봐야 돼 오늘날은. 응? 그 다음에 4번 생략해주고 자 3번을 답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행정계획 옳은 거 계획 나오면 이름 도시 기본계획 기본 들어갔죠? 그럼 이거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는 계획이야. 그죠? 가진다. X네요. 끝에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은 없잖아. 응? 구성력은 X. 2번은 자 이거 두째 줄에 보면 국민이 야 계획자의 진호 사정 변동 생겼잖냐.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거잖아. 응? 응.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일반적으로 즉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야. 응? 그래서 X 3번은 이거 아까 무슨 자연 보전 지역 이런 거 용도 지역 변경해 달라고 신청받고 거부하는 게 결국은 아까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거부하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신청권 있다고 봐야 된다. 그죠? 그거죠? 맞네. 3번이 답입니다. 옳은 거 오라 그랬죠? 4번에 3번이 답. 4번은 어디가 틀렸어? 자,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뭐 있어? 요런 내용 포함해서 계획 짜달라. 입안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 법규상 내지 조리상. 법의 규정이 원래 이거 있어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도 규정을 해놨고, 그래서 이 신청권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그래서 X. 5번은 행정계획. 자, 앞에 1번의 키워드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 아닐지라도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공권력 행사로서의 성격이 인정돼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원칙은 안 되는 거지만, 그지? 비구속적이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도시계획, 2번 틀렸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 토지를 소유하는 주민은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있다. 없다 그랬고 틀렸고. 도시기본계획은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계획, 처분 아니다. 4번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계획을 바꿔놨대.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계획을 바꿔놨으면 바꿔놓은 계획은 무효다. 응? 응. 자, 맞죠? 3번이 답이고. 6번은 확약. 틀린 거. 이거 또네. 1번이 답이죠? 현재 출제 당시는 이거 맞는 거였어요. 1번 지문. 근데 현재는 1번도 답이야. 응? 그럼 그 출제 당시는 뭐가 답이었어? 2번 맞죠? 2번 틀렸지? 판례는 어업권 면에서 는 우선수리 결정을 확약이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 그랬죠? 그랬으니까 출제 당시는 2번만 답이었으나 현재 기준은 1번과 2번 둘 다가 답입니다. 그죠? 3번은 설명할 필요 있나? 3번은 행정기관은 자기가 약속한 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기 구속적 의무. 상대방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권 맞습니다. 이 행정기관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될 의무는 바로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생략해도. 4번의 판례 문구의 핵심은 행정기관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사정 바뀌었으니까 약속 이행 못하게 됐어 라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약속은 효력이 상실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은 단계별 행정이 그래갖고 1번. 자, 이게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뭐 했어? 사업 계획서 제출받고 행정기관이 사전 결정, 적정 통보해줬대. 그래서 이제 적정 통보를 받은 상대방 국민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 갖춘 다음 정식 허가를 신청했는데 엉뚱한 이유를 들어. 이미 사업 계획서 냈을 때부터 겁니다. 3번 첫째 끝에 도시계획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는 입안 내지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하여튼 입안이 보이면 다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위반은 법에서 국민에게 제한할 수 있는 위반권 법이 두고 있어. 그래서 그건 위반 나오면 무조건 신청권이 있다야. 응? 그러면 4번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이렇게 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9번 행정계획 틀린 거 또 나왔어요. 이제 반복되는 것 1번은 나왔고 또 2번도 나왔었지. 계획이 한번 확정된 후에 사정 변경이 있다 해서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계획 변경에 따라 신청할 권리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게 원칙이다. 응? 3번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해 준 사례. 그치? 맞고 4번이 답이죠. 그냥 단순하게.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 신청권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거부한 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돼서 거부 처분이 된다. 응? 소송 대상. 그래서 인정 안 된다 그래서 10번은요. 틀린 거. 자, 1번은 뭐야? 행정원이 계획 짤 때 여러 이해관계를 다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된다는 이 형량 명령해야 된다는 거는 주민으로부터 응? 제안을 받고 신청을 받고 계획을 짤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응? 그게 판례죠? 그 다음에 2번. 자, 거기 보면 첫째 끝에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계획 짰어. 응? 사업계획 짰는데 행정청에 신청해서 인가 받았어. 그럼 이 행정청에서 인가 받으면 이제 뭐가 돼? 조합이 수립한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돼요. 응? 그래서 거기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은 두 번째 줄 행정청의 앞머리, 행정청의 인가를 받고 고시가 돼서 확정되면 이거는 그 직접적 이해관계의 직접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 계획으로서 이건 이렇게 되면 이건 처분이에요. 응? 없는 계획 X 독립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그죠? 그래서 2번이 3번은 이건 아까 나온 거고 4번. 자, 누구 땅 위에 아까 예를 든 건 누구 땅 위에 도로 예정지라고 지정을 해놓고 장기간 집행을 안 해.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효력이 바로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건 헌법상의 기본 재산권 보호 규정 때문에 자동 상실되는 효과가 생길 수는 없고 그런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은 20년 동안 미집행하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요. 틀린 거. 1번 개발 제한구역 지정. 이건 처분입니다. 말도 처분이지만 개발 지형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땅값도 안 올리지만 개발 못하게 묶는 거예요. 그럼 땅 주인 열받는 거야. 좋은 것도 있어. 주변까지도 개발 안 되면 공기는 좋고 하겠지. 근데 뭐 그 개발 지형 구역 바로 옆에는 막 땅값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막 아파트 들어서 난리 났는데 그죠? 그 땅은 개발도 못 하고 있고 집 짓고 있는 사람들 집도 마음대로 못 고쳐요. 응?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는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처분입니다. 이제 없고 그리고 그건 재량이야, 재량. 재량 당연하죠. 그 다음에 2번은 이번 너무 당연한 얘기, 그지? 형량도 안 했고 누락시켰고 뭐 오형량하면 위법이다. 그 다음에 3번 법원에 의해서 행정계획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어떻게 돼? 이거 이제 와서 취소하기는 공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정 판결 내리면 위법인 채로 유지되는 거예요. 취소 안 되고 대신에 그 소송에 그 상대방은 소송에서 이긴 거나 마찬가지지. 위법을 인정받았는데 그래도 원하는 목적 취소는 못 받아. 대신에 손해배상 돈으로 물어주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3번도 문제였고 4번은 통상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냐 안 되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이제 그 계획 변경 청구권은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달라. 이게 이런 권리가 인정된다면 이 권리의 성질은 행정기관의 계획 짤 때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는데 그 재량을 하자 없이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즉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내용적으로 그렇지. 행정계획자는 건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데 그 행정기관이 지금 계획을 바꾸는 게 재량권 행사에서 계획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인데 안 바꾸고 있지 않냐 지금. 그런 안 바꾸고 있는 건 하자가 있는 결정이다. 응? 그러니까 바꾸는 쪽으로 결정해라. 그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얘기라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5번 뭐야? 아까 공부했죠. 산업단지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 그래서 그 단지 안에 입주할 예정자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어떻게 돼? 네?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있다. 있기 때문에 거부는 근데 인정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5번이 돼. 11번 5. 그다음에 12번. 12번은 갈수록 지문이 길어져. 네? 요새 출제 경향에 이렇게 지문이 길어요. 판례를 많이 내니까. 자, 13번 행정계획 틀린 거. 자, 1번의 키워드는 도시 기본계획. 당연히 두 번째,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을 직접 구속하는 힘도 없대요. 도시 기본계획. 1번 5. 2번 엄청 길잖아. 이거 아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제출해서 적정 통보 받은 자, 그지? 그 예정된 부지에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 국토위원계획 변경하라고 신청할 권리 있다. 그거죠? 그래서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는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신청권이 있다고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된다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2번 지문의 넷째 줄, 법에는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건 맞아요. 없지만 조리상, 문법인 조리상 신청인에게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X. 11번에 2번, 12번에 2번이 됩니다. 3번은 원래 보통은 판례 그대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일지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걸 풀었어.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 아닐지라도. 뭐 맨날 똑같은 판례잖아. 이러한 때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돼서 헌법소원이 될 수 있다. 응? 그다음에 4번은 여기는 첫째 줄 중간에 계획을 폐지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가진 행정청이. 권한 가진 행정청이 계획을 바꿔놨으면 그렇죠? 적법하게 후행 계획으로 바꾸는 거로 인정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계획 재량. 틀린 거. 자, 1번은 어떤 견해를 얘기하네. 두 번째, 어떤 견해. 무슨 견해야? 통상적인 재량 행위와 행정위원회 계획 짤 때 인정되는 계획 재량은 양적인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고 양적으로 계획 재량이 폭넓은 재량이 더 부여되는 것일 뿐 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거 소수 견해예요. 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는 뭐야? 뭐 행정계획, 계획재량 통제하는 논리로 뭐 형량명령이랑 뭐 이런 거 별다른 거 필요 없다. 뭐 그게 별거냐? 비례원칙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 것뿐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응? 그래서 반면에 이게 질적 차이까지 있다고 보는 견해는 일반적인 비례원칙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이게 통제할 수는 없고 아까 계획 짤 때 얼마나 관계된 이익을 제대로 조사해서 반영했느냐 이런 특유한 형량 명령 이론이라는 통제 논리가 생겨난 게 된 거다. 질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지만 야 그거는 뭐 그게 특별한 것도 아니다. 비례원칙을 그렇게 바꿔서 표현한 것 뿐이지 별 차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응? 1번은 어떻게 돼? 1번은 마켓 스트립에서 그러니까. 응? 야 질적 차이는 없는 거야 하는 견해는 응? 그 형량 명령이라는 이 논리가
행정계획에만 특유한 어떤 하자 이론이라기보다는 비례 원칙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격화시켜서 얘기한다는 거죠. 1번 5, 2번은 이게 바로 형량 명령이잖아. 그지? 2번 맞고 3번은 웃기지 않아요? 그죠? 3번 뭐야?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누락한 경우도 하자, 형량하자. 두 번째 줄에 이익형량을 전혀 안 한 것도 하자. 근데 여기서는 이익형량을 전혀 안 했을 때만 하자로 보고 누락한 거는 하자로 안 본다는 말이잖아. 틀렸잖아. 두 가지 경우 다 하자로 보고 있죠? X가 됐죠?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4번 이것도 하자 사유. 그래서 3번하고 4번에 세 가지 우리 대법원이 세 가지 다 하자로 보죠. 그 다음에 14번은 틀린 거. 자 1번은 좀 새롭죠. 자 여기는 첫째 줄. 자 무슨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이런 거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조합을 안 만들고 그 지역의 토지 등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안 만들고 직접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 같은 걸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 인가 행정기관에서 이제 신청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 시행 계획은 뭐야? 독립된 행정처분? 아직은 처분이 안 된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은 동시에 다 받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짜가지고 행정청에 신청, 행정청에 승인 딱 내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두 가지. 얘네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로서의 성격 플러스 이 사람들이 작성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승인 인가 성격 다 가져요. 그런데 인가가 나와야 이게 처분이 되는 거지. 인가가 되기 전에는 얘네들이 그냥 사적인 단체가 계획 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처분이 아직 아닌 거야. 그지?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해야 됩니다. 1번을 하고 그다음에 처분이 해당하지 않아요. 2번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요거는 애매한 거야. 삼각형. 응? 그러니까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뭐 있어요? 이 당시는 아직 행정절차법이 개정되기 전이야. 2022년도인가 개정이 됐을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는 계획과 관련된 여러 이익을 이익 형량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잖아. 행정절차법에. 근데 그거 개정되기 전에 출제니까 그 당시는 이게 맞는 거였어. 지금으로 따지면 두고 있지 않다를 100%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100%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상세하네.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 확정하는 절차는 그 계획 관련해서 무슨 뭘 정해놨어야 이제 다 완벽한 거야.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언제 하도록 하고 의견 청취 절차, 그다음에 이렇게 공고하는 절차 이런 걸 쭉 규정을 해놨었는데 그런 건 없고 행정절차법은 그냥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된다. 형량 명령만 규정해놨을 뿐이야. 그래서 좀 이게 행정절차법의 행정기관의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는 절차, 그 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지 요거는 좀 지금 상태로는 세모인 문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앞으로 출제에서는 이렇게 애매하게 문구는 안 낼 거예요. 응? 애매하게 냈다면 이게 시비가 걸릴 테니까 그런 정도로 보세요. 출제 당시는 2번은 명확히 맞는 거였어요. 출제 당시는 3번 이건 설명할 필요 없다. 4번 아까 나왔지? 안 나나? 행정기관이 계획을 짜놨다가 폐지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국민. 그러면 손해배상, 국가배상권자는 손해배상하면 뭐가 인정되면 요건을 갖추면, 즉 공무원 측에서 계획을 폐지 변경하는 데 있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했다. 이게 이제 인정되면 그 요건을 갖추면 배상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세는 안 쓰고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배상받으려면 당연히 배상
요건을 갖춰야죠. 응? 그러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출제자는 그렇게 봐서 맞는 거로 봐야 돼. 그 다음에 A 5번은 생략.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5번 다단계 행정결정. 그죠? 1번 어때? 우리 인천시에서 무슨 인천시가 어디 무슨 개발 사업? 어디 도로 건설 사업 한대. 그러니까 뭐야? 이거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한대. 그지? 그러면 딱 공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업체가 우리가 하고 싶다. 이게 하는데 아직 최종 선정은 안 했고 당신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 그럼 먼저 그 얼마에 공사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협상 먼저 해서 그러니까 우선권을 갖는 거야. 그지? 협상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도 처분.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도 처분. 그러면 1번 어때? 하나만? 저 우선 협상 처칠 끝에 페이지 넘어서 5페이지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던 자의 지위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만 소송 대상인 처분?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둘 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행위도 처분. 지위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처분. 둘 다 처분이라서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키워드가 부지사전 승인 처분. 그지? 원자력 발전소 들어서기에 적합한 땅이다 하고 승인 내준 거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된 행정처분이기는 하다. 따라서 그거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최종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권이 나오기 전까지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최종 원자로 건설 처분이 나와버리면 그에 흡수되어 소멸. 따라서 최종 원자로 건설허 처분이 나온 뒤에는 최종 원자로 건설허 처분만 갖고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응? 맞고 3번은 자 첫째 줄에 있는 과징금 부과 처분 이게 선행 처분이야. 응? 한 뒤 뭐야? 이거 협조했다. 응? 공동 가격 올리는 짜고 가격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협조, 자진 신고 등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경 처분해 줬대.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늘 여기서 맨 처음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확정적인 과징금 부과가 아니고 잠정적인 조치. 우리가 아까 말한 가행정이에요. 잠정적인 처분을 일단 해놨다가 자진 협조 등을 이유로 감경해 주는 처분이었다면 이 두 번째 감면 처분이 뭐야? 최종 처분. 그지?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뭐야? 처음에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임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임시 처분도 처분으로서 소송 대상으로 인정은 돼. 하지만 최종 감면 처분이 나와버리면 역시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최종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소송 대상은 최종 감면 처분 갖고 싸워야 된다. 그지? 그거에 똑같이. 따라서 이미 소멸된 선행 과징금 부과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건 부적법한 소송. 각하되겠죠? 자, 맞고 4번은 4번 첫째 줄. 내인가 했다가 정식인가 신청 들어오니까 정식인가 거부하는 대신에 내인가 취소한 건 정식인가 거부 처분과 동일하다. 응? 이 얘기죠. 응? 나온 거고요. 자, 답은 그래서 1번이었고 그다음 15번은 틀린 거. 1번은 뭐 행정기관은 광범위한 계획 짤 때 재량 감된다는 거. 계획 재량. 2번은 뭐야? 뭐 옛날 표현이야. 형량 제대로 안 하면 위법이다. 응? 예전에는 재량과 일탈남용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랬죠. 지금 이제 형량 하자가 있으면 위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3번은 말망이 첫째 끝에 도시 기본 계획의 성격을 묻는 거야. 기본자 들어가잖아. 도시 기본 계획은 두 번째 행정청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 갖지 않는다. 맞네. 국민에게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냥 행정청에 대해서 직접 구속력 없다. 그럼 답은 뭐야? 4번인데 이게 처음 나왔죠? 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땅이래. 거기에다가 뭐 화장장이나 묘지공원, 응? 이거 설치하는 결정은 위법이다. 이거는 이제 내용상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에요. 뭐냐면 도시계획 결정은 이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유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다음에 군사시설 뭐 모든 이런 몇 가지 법이 정한 목적을 위해서
도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하거든. 근데 그 여기에 화장장이나 이 묘지공원 설립하는 건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그런 원래 법이 정한 목적에 어긋나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설립허가 해줬어도 설치허가 해줬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 그러니까 핵심 이유는 이 묘지공원 화장장 시설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시설들이다. 응? 그래서 이거 설치 결정했어도 위법 아니라는 판결. 위법다 X. 4번. 그 다음에 17번. 행정계획 틀린 거. 자, 우리 계획자도록 한 법은 추상적 목표와 절차만 정해져 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가 광범위한 계획 내용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맞고 2번. 하지만 2번 그 자유는 계획 내용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게 아니다. 이러한 이익 형량해야 된다는 제한을 받는 거다. 그래서 맞고 3번.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에 있어서 형량 자체를 전혀 안 한 경우 형량의 부존재를 보통 형량 해태라고 하죠. 이익 형량 전혀 안 했거나 그 다음에 누락했거나 평가 내지 과오, 형량의 불비례 등 형량의 하자별로 위법의 판단 기준을 달리하여 개별화해. 이거 틀렸습니다. 그냥 우리 대법원 판결 부분은 이거는 형량을 누락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응? 뭐 이건 이 비례 원칙에 안 맞게 형량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 안 하고 다 그냥 형량 하자가 있어서 위법이다. 응? 그러니까 판결문이 뭐냐면 행정위원회 계획을 짤 때는 이렇게 형량을 다 해야 되고 누락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비례 원칙에 맞게 형량해야 되고 이런 제한을 받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위법이다. 근데 위 소송 대상이 된 이 계획은 이렇게 해서 형량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이다. 이렇게 그냥 한 줄 결론에 구체적으로 형량 누락이 있어서 위법이다. 이런 판결 안 한다고. 그래서 둘째 줄에 그 형량의 하자별로 위법 판단 기준을 달리하여 개별화하여 판단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로 묶어서 형량 하자가 있어서 위법이다 이러지 따로따로 그 쪼개서 사유를 밝혀서 그렇게 판결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야. 응? 그냥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또 출제자가. 그래서 이거 뭐야? 3번이 답입니다. 응? 4번은 아까 행정위원회 승인도 안 받고 그죠? 계획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판매 시설을 목욕탕으로 바꿔서 영업하겠다고 신고. 수리 거부하고 영장 폐쇄시킨 적시는 적법이다 그랬잖아. 그죠? 맞고. 그 다음에 18번인가요? 행정계획 틀린 거. 도시계획 짤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공고하고 공람 절차 거쳐야 돼. 이 도시계획은 국민의 권리임에 표록받는 계획이라 법이 공고, 공람이란 건 여러 사람들 다 열람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공고하고. 이거 거치게 되는데 안 거치면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친 게 돼서 위법이다. 문제 없고. 2번은 말만 길고 핵심은 첫째 끝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처분이냐 묻는 겁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각각의 4대 강별로 계획을 짜는 지침 역할을 할 뿐 그 자체로는 국민에게 실효 효력받는 거 아니다. 처분 아니다. 결론 맞고. 3번. 자, 재건축 조합이 사업계획 짰대. 응? 근데 짜서 행정청에 인가받아 고시하면 독립적인 조합이 행한 처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응? 이거 맞나요? 그치? 행정청의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독립된 처분으로 인정된다. 응? 맞고. 4번은 4번이 여러분 예전에 공부했었지. 이거를 좀 똑같은 이치인데 그 사전에 뭐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응?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어야 될 대상인 사업인데 행정청이 업자가 사전 환경 영향 평가를 전혀 안 거쳤는데도 사업 승인을 내줬다면 그건 뭐라고? 무효. 근데 환경 영향 평가를 업자가 거치긴 거쳤는데 다소 부실하게 거쳤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업 승인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억나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응? 첫째 줄에 뭐 사전 환경성 검토라고 표현하거나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거나 논리는 비슷해.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는, 근데 거치긴 거쳤대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거친 경우라 하지. 거쳤는데 어떻대? 응? 부실하게 거쳤다는 거야. 근데 부실의 정도가 아예 안 거친 거와 다름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걸 좀 부실하게 거쳤다 하더라도 첫째 끝에 그 무슨 행정계획 확정한 거를 곧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셋째 위법하게 된다. X. 부실의 정도가 아예 무슨 그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그 정도의 부실만으로는 그 부실하게 환경 검토를 거쳐서 확정한 환경 계획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야. 응?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답해야 되죠? 그 다음에 19번은 틀린 거. 지난 8월달 국회 시험이네요. 자, 여기 도시관리계획 나왔지? 그럼 머릿속에 여기는 처분 국민의 효과는 계획, 그죠? 근데 법에서 주민에게 공고 공람하도록 한 거, 그죠? 안 지키고 하면 위법이죠, 당연히. 취지야 당연히 거기 나왔듯이 행정의 민주화, 신뢰 확보, 뭐 당연한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거치고 하면 위법이다, 이런 얘기 결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은 인허가 의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 보면 자, 이 첫째 줄에 이런 말이 채광 계획을 인가해주면 모두 같이 인가한 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내주게 된 거야. 그렇게 의제됐단 말이야. 그래서 채광 계획 인가해주면 다른 법이 정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내준 거와 마찬가지가 되게 돼 있는데 법이. 그런데 원래 점용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이거 저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채광계획 인가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채광계획 인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저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관리하는 관청이 공유수면 점용을 해주면 안 된다.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채광계획 인가를 내주면 안 돼. 인가를 내주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도 내줘버린 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여기는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바뀐 계획 이름을 하지. 3번에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이게 옛날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어? 도시계획이었다가 도시관리계획이었다가 이제 이거로 와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와. 성질은 똑같아. 도시계획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야. 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4번이 답이네. 그죠? 계획과 관련된 법에 주민이나 국민에게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고, 그죠? 규정이 없다면 계획이 확정되는 어떤 사정 변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정 계획 확정 후 법에 신청권이 있다고 규정도 없는데 사정 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주민의 일일이 계획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죠. 사정 변동이 있더라도 없다는 게 원칙. 응? 예외가 있지만 그래서 거기 일반적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4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야? 이거 설명 세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은 틀린 거. 2번은 성량 명령 위반하면 3가지 위반하면 위법. 3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조치는 처분이며 행정위원에게 재량이 부여돼. 일종의 행정계획이에요. 광범위한 어디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것인가는 행정위원회 재량이야. 재량이 부여되는 처분이다. 응?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끝에 가니까 계획재량 처분이래. 그러니까 행정계획이면서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 아, 첫째 조합. 재건축 조합이 두 번째 관리처분계. 응? 이거 독립된 행정처분성 인정. 물론 여기 전제는 이제 뭐야? 행정처로부터 인가 고시를 받았다는 걸 전제로 삼아야지. 그지? 자, 그러면 1번이 답이네. 1번. 자, 우리 서울대학교 입학고사 요강 나오지? 서울대 입학고사 요강. 오래전 일이죠? 지금부터 몇 년 전? 30년 전의 일이네. 그 30년 전에는 대입제도가 지금하고 달라서 서울대 입학 시험 볼 때 그때는 수능도 아니었지만 뭐가 있었냐면 그 제2외국어 시험이 있었어. 응? 영어로 필수로 보고 제2외국어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때 제2외국어 과목으로 그 94년도 이전 시험까지는 일본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입시 요강이 새로 발표났어. 92년도, 91년도쯤인가 2년도쯤인가. 그래서 94년도 시험부터는 제2외국어 과목에서 일본어를 뺀다. 이게 이제 발표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1 학생, 응? 얘는 서울대를 목표로 제2외국어 과목으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기가 마침 딱 시험 보는 해부터 일본어를 뺀다는 거야. 응? 그래갖고 얘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잖아. 자기의 무슨 교육받을 기본권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신청했어. 그래서 뭐라 했냐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서울대학교의 이 입시 요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지만, 응? 처분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게 아까 그런 거 비슷한 거야.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이 돼가지고, 응? 그대로 실시될 게 틀림없는 게 예상이 된대. 그렇다면 일종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로 봐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 응? 근데 그러니까 여기 공부해도 서울대 입학고사 요강 이거 행정소송 대상들은 처분은 아님. 처분은 아니라 그랬어. 행정소송 대상들은 처분은 아닌데 장래 법에 의해 뒷받침돼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은 된다. 그래서 결론이 여기 뭐야? 헌법소원 대상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 안 된다 그랬죠? X. 응? 그래서 1번을 답을 해요. 요거는 뭐 1번 판례는 우리 교재 저 다음 주에 이 공부하는 파트에 이 판례 나올 거야. 응? 1번 판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뭐 판례가 중복되는 게 좁은 범위에서 하니까 됐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